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큰 상황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며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지난해 지방분권 전담팀을 출범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온 서울시의회는 기자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시급한 과제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전담팀을 출범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온 서울시의회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남은 과제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중앙 주도의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체계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지방의회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시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특히 자치입법권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의 자율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정부 차원의 과제를 검토해보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참여 전문가들은 재정분권 강화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취약한 지방 재정 구조를 해결해야 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2,800억 정도를 서울시가 예컨대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구청장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정말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더 가까운 그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훨씬 저보다는 더 잘하리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 속에서 이 밖에 지방 분권에 따른 지역별 재정 격차 해결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제277회 정례회를 열고 50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개회식에서 양준혁 의장은 개회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을 짚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의회는 제277회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50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준혁 의장은 개회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을 짚었습니다. 경정철, 고가도로, 교랑 등 안전과 직결된 기간 시설 건설 사업의 타당성, 투명성, 효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민간 위탁 기관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사행정의 척배를 정산해야 합니다. 양 의장은 또 막바지에 이른 9대 시의회 성과를 중간 점검했습니다. 조례안은 1,352건이 발의되었고 이는 7대 의회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8대 의회 대비 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1차 본회의에선 노원 제5선거구 김광수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 당고개역 인근에서 발파 작업으로 주변 건축물과 자연물의 훼손이 심각하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즉시 현장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발파 진동으로 바위가 내려와 사찰 건축물에 맞닿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각 집집마다 곳곳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문이 뒤틀려 닫히지 않는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이달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진행한 뒤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후 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 달 15일 의결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동안 부결된 안건까지 최종 처리한 뒤 12월 20일경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유기나 학대 등 사회적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반려동물 문화 개선과 제도 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1.8%.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함께 유기나 학대 등 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고 최근엔 부주의로 인한 개물림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반려동물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동물에 대한 동물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는 그건 우리가 굳이 부정하지 못하는 반드시 논의될 지점이죠. 이에 서울시의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반려동물 문화 개선과 제도 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선 반려인에 대한 교육 부재가 가장 먼저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비반려인을 위한 에티켓과 동물에 대한 책임감 등 교육을 통해 의무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 반려인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람의 경우로 대입을 해보면은 가정 교육도 전혀 받지 않고 정규 교육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모여 사는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해결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모호하고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좀 없죠. 그래서 반려인의 의무 강화라던가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로. 서울시의회는 내년 3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속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타당성을 검토해 동물복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허기회 서울시의원이 마을 방과 후 교육의 부작용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보완을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참여율 감소와 불안정한 강사 처우 등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허 의원은 방과 후 학교가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연구 용역을 제안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뜨거운 커피나 음식물이 들어있는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서울 시내버스를 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음식물로 인해 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승노 서울시의원이 2017 대한민국 탑 리더스 대상에서 서울시 의원 중 유일하게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여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상은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후보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장위 도시재생구역 테마 골목길 조성과 담장 개선, 학생과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에코스쿨 조성 사업 추진 등 성북구와 서울시 전역의 정책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24시간 감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묵 정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감사 시스템은 서울 시민들이 각 분야별로 언제든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제보 내용을 즉시 확인해 여러 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감사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감창 원내대표는 50여일 동안의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정확하고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이며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수 의원이 지난 2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중랑구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그동안의 삶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면목동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통복지 차원에서 면목선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진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목요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신혜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이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시집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집에는 사회복지 전문가에서 시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정치뿐 아니라 자연과 인생, 역사 등 그동안의 활동 모습이 진솔하게 담겼습니다. 조 부의장은 10여 년의 의정 생활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정과 인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조 부의장은 최근 문학지 지구문학 가을호에서 3편의 시로 신인상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 계속되는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 2018년도 예산안, 조례안 안건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조례안 통과, 결의안 채택 등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안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안이란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의안이란 지방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수정안 등이 의안에 해당됩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일종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과 생명, 안전,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된 바 있죠.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정하거나 현행 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을 규칙안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동의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이 바로 동의안입니다. 네,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세 가지 모두 크게 보자면 실행에 옮기기 전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확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 혹은 기존 발의한 안건에 다른 의견을 추가하거나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떤 의안을 제출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수정안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제안된 원안의 목적이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의견을 추가하고 수정할 때 제출하는 것이 바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만이 수정 동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현행 법률이나 조례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 의안이 바로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은 입법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내용 변경이나 형식을 정리하고자 할 때 입법 기준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유치원이나 학원차, 주로 어르신들이 타는 케어센터 차량들이 잘못 만들어진 이 과속 방지턱 때문에
이런 것을 넘다 보면은 반동으로 인해서 의자에서 떨어져 신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골절상 등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박중화 의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과속방지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조례에 이 과속방지턱 높이를 10c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 10명과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 후에 개정안이 시행돼 서울시가 이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의정 활동을 펼치다 보면 지방의회 내부 논의가 필요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나 타기관을 상대로 해야 하는 일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등의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건의안이라고 하는데요. 제276회 임시회에서 KTX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이 의결된 바 있죠.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서울에서 부산 기준 KTX와 SRT 요금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불평등 여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기관에 서울시의회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강제력은 없지만 시의회 건의안인 만큼 관련 기관은 정책 반영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른 의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마지막인 제277회 정례회에서도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한 많은 의안들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